이 내용 안 어렵습니다. 자, 이거 근데 설명문이니까요. 그러니까 막 어렵진 않은데 항목별로 좀 암기를 해야 될 게 조금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반복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용적인 측면은 항목별로 암기할 것이 좀 있다. 어휘, 어법 좀 신경 쓰면서 가도록 하면 됩니다. 뭐 앞에 다 대문자로 이게 제목이네. 그렇죠? 우리 문화 유산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의 보호자 뭐 이런 거네요. 이제 이 사람을 설명할 건가 봐요. 자, 윤주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동격입니다. 이 친구가.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천천히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간 거죠. 어디에? Korean Art Exhibition에 간 거예요. 한국 예술 전시회 뭐 이 정도로 한국 미술 전시회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 간 겁니다. 이게 이제 exhibition이 전시회, 전시란 뜻인데요. 이게 동사형이 요건데 발음이 좀 달라져요. 이거는 exhibit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exhibition이라고 발음을 해요. 발음에 차이점이 있다 정도는 그냥 상식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윤주는요, 쓴 거예요. 뭐를요? 리포트를 썼어요. 리포트를 썼는데 뭐에 관해서? 그녀의 경험에 관해서. 뭐한 경험? 미술 전시회 간 경험. 뭐 하려고? 부사적인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공유하려고요. 무엇을요? 친구들과, 반 친구들과 공유하려고. 리포트를 쓴 거다. 어렵죠? 요 한 문장 있죠? 이렇게 두 문장 있네요. 이거는 어떤 작가가 윤주라는 지칭을 하면서 쓴 거고요. 여기서 갑자기 아이가 나오잖아요. 이건 유재 윤주의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쓸 데가 없다. 그지? 사실. 그냥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나는 윤주가 되겠죠? visited, 방문했습니다. 어떤 전시회를, 한 전시회에 방문을 했는데 무엇을 전시하는 곳이냐면 artwork, 예술품을요. 그리고 ancient items니까 고대의 물품이니까 골동품 정도로 봐도 될까요? 해석이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렇게 돼 있나요? 골동품이요. 이렇게 딱 닫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select는 수집하다, 모으다의 느낌이니까 이게 pp잖아요. 이 pp 인정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수집된이라고 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식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간송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고유명사죠. 간송 미술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Art Museums, Collection, 어떤 작품집, 모음집에서 이렇게. 간송 미술관 작품집에서, 모음집에서, 수집한, 가져온 예술품과 골동품을 전시하는 전시회에 방문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그렇죠? 오케이. 이제 배경 설명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요. 그거를 제가 분류를 잘 할 테니까 한번 봐주시도록 합니다. 자, 그 전시회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겠죠? 이렇게 이게 삼형식이에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대요. 뭐에 관한 정보냐면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the man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gathered 모았답니다. 무엇을요? all of the artwork 모든 예술품들을요. 또 pp죠. 아까와 마찬가지 selected와 마찬가지입니다. pp예요. 어법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거 ing냐 pp냐 묻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there 그곳에 즉 그 전시회에
전시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전시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술품 all of the artwork니까 모든 예술품은 모은 사람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누가 이 예술품을 다 모았는가? 아까 간송이라고 했으니까 간송이겠죠, 그죠? 간송 미술관이었으니까 그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은 전형필이었고요, 그죠? 그러나 그는 is better known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 알려져 있냐? 뭐뭐로 알려지다. 뭐뭐로 알려지다. 이따 바이 한번 살짝만 확인해 주세요. 막 열심히 열렬히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의 펜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필명이라고 합니다. 필명. 필이 좀 이상하다. 필명. 뭐야? 동격이죠 또. 간송. 그래서 간송미술관이구나. 그렇지. 요거까지는 학교에서 나갔다 그랬죠 지금.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태어나다 할 때 in을 많이 쓰죠. in은 이제 연도나 장소를 의미하고요. into 하면은 가문을 얘기해요. 어떤 집안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into를 써요. 그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는 태어났어요. 어디에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몇 년도에? 1906년도에. 그래서 into가 들어왔다. 그래서 확인 한 번만 살짝 해주시고요. 전치사. 그리고 뭐 했다? 살았습니다. 자, 1번인데 얘 전체와 즉 과거가 병렬입니다. 이거는 PP가 아니에요. PP가 아닙니다. live는 수동태로 안 쓰이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이 시대를 통과하여 살았다. 이 시대를 걸쳐 살았다. 라고 하는 거죠. 1906년도니까 대충 그때 태어나가지고 쭉 살았으면 당연히 일제강점기를 겪었겠죠. 그렇습니다. 일본의 한국 점령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흔히 요거를 일제강점기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자, 요거 잠시 보도록 할게요. occupation 하면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차지, 무언가를 차지하는 거예요. 공간을 차지하는 거. 점령이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업이라는 뜻도 있어요. 같이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동사 형태는요, occupy가 됩니다. 이게 동사 형태가 됩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점령하다, 차지하다. 괜찮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요거는 맨 나중에 필기하세요. 아시겠죠? 필명이 뭐라고요? 간송. 그렇죠. 뭔가 특징을 조금씩 쓸게요. 1906. 부유한 집. 이 정도만 써도 되겠죠? 탄생까지는 안 써도 되겠죠? 그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상식이잖아요. 저 요때 태어났으면 그지? 어디야? 아까 전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구나. 요거. 그죠? 자, 24살이 되던 해에 간송 선생님은 이 발음이 안 되니 inherited. 여기 이제 inherit에서 이제 과거형 돼서 이제 ed가 붙었는데요. 이게 상속받다거든요. 상속받다예요. 근데 이제 받다니까 대부분 수동태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주어가 목적어를 상속받다. 능동으로 항상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능동주의예요. 의미적으로 수동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was inherited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 능동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명식이에요. 이거 자체가 뭐다? 상속받다예요. A massive fortune. 엄청난 massive, 엄청난 fortune 하면 재산이 되겠죠. 목적어입니다. 엄청난 재산. 뭐 행운이라는 뜻도 있는 건 아시죠? 우리 흔히 fortune cookie 할 때 이게 재산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자,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after가 이 after란 접속사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분사구문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뭘 생각했느냐? 이건 위에다가 해야 되겠죠. 오케이. 뭘 생각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What it could do? 그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즉, 간송 선생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당연히 목적어가 없죠. 슉! 그지? For his country,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와시죠. 그렇죠. 그래서 와신 거예요. 명사절인데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와시다.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와시냐, 대시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절대 안 된다. 조심하시고요. 하고 뾰족가루 닫아주시면 되겠죠. 간송 선생님은 뭐 하기로 결정을 했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묶어버릴게요, 이거. 이런 식으로. 시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기로 결정하다. 묶어서 그냥 해석해버릴게요. 유주 사명식이니까 목적은 나오겠죠. 당연히 돈을 사용해야 되겠다. 뭐 하는데? 보호하는데.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보호해요? 한국의 문화유산을요. 목적어. 누구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일본이 이제 문화재를 강탈하고 막 가져가겠죠. 그 당시에. 그죠? 요거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자, 이 결정은, 자,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24살 때. 24살이에요. 그죠? 4살일까요? 재산을 상속받아요. 괜찮죠? 그리고 노란색. 문화재를 지키기로 다짐 정도로 써줄게요. 괜찮죠? 이 정도면? 그쵸?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기 좀 편하게. 자, 이러한 결정은 was greatly influenced.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받은 거죠. 수동태입니다. 누구의 영향? 그의 스승이요. His mentor, 스승. 누구요? 오세창이라는 선생님. 오세창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 보시면 his는 간송 선생님이고 his mentor까지 밑줄 쳐져 있으면 오세창 선생님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적 용법으로. 계속적 용법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이게 독립운동가, 독립활동가죠. 독립운동가. 이시고요. 그리고 had. 이게 2번이 되겠죠. 얘가 1번이 됩니다. 1번이죠. keen insight. 어이구야.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대요. 예리한 날카로운. 요 어이 중요하죠. 요런 느낌입니다. 요 이제 형용사거든요. 형용사의 뒤에 있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줘요. 근데 이게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흔히 우리가
begin을 어디서 많이 봤냐면 여기서 많이 봤어요. begin to 이렇게 되게 많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예리한 날카로운 뜻이 아니에요. 요거는 요런 뜻입니다. 동사하기를 열망하다는 뜻이에요. 하길 하면 좀 그렇다. 열망,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좀 다르죠? 뜻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흔히 우리가 보어로 쓰이고 있다고 하죠. 비동사지니까. 요거는 지금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한정적 용법이라고 흔히 그래요. 수식어라 그러고 보어라 그러잖아요. 그때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요거하고 차이가 있다.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리한 날카로우니까 요렇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다. 어휘 중요 어휘. 색깔도 다르죠? 체크해 두시고요. 뭐에 대한? 한국 미술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필요하다. 이게 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귀중한 예술품이야, 미술품이야. 한국 미술품은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미술품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거를 빼앗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잠시 보도록 할게요. 오세창 선생님 잠시 이렇게 풀기만 할게요. 스승! 그렇죠?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나온 게. 뭐냐면 독립운동가죠. 그렇죠? 그죠? 통찰력 있었다. 괜찮죠? 이렇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영향을 줬다. 나중에 필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영향.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스승님의 가이던스는 지도잖아요. 그죠? 지도 안내할 때. 지도 판단할 때 지도. 그리고 his own conviction. 이때 his는 간송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송 선생님 K라고 표시할게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convictions,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신념, 확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송 선생님은요, devoted 했어요. 바쳤어요. 무엇을 바쳤을까요? 목적어. Most of his fortune, 대부분의 그의 재산을 바쳤어요. 헌신시켰어요. 헌신했어요. 이 말이죠. 어디에? To acquiring. 요때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ing가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To acquire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 말이에요. to 부정사가 아니라 저때 to는 전치사야. 왜요? 이 구조가 그렇게 쓰이는데 이런 겁니다. 흔히 우리가 devote 하면 동의어가 뭐냐면 commit 이렇게 쓰죠. 물론 commit은 다이어라서 다른 뜻도 많이 있습니다. dedicate, apply도 이렇게 쓰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것만 보면은 여기 이제 명사가 나오죠.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뒤에 to 나오고 뒤에 명사 아니면은 동사 원형에 ing가 옵니다. 왜? 얘가 전치사니까. 괜찮죠? 괜찮아요? 흔히 요거를 그러면 제가 목적어라고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목적어를 명사에 동사하는데 바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문제는 이런 걸로 낸다. 이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투가 투부정사가 아니다. acquire 하면은 습득, 획득하다 이 말이야. 습득하다, 획득하다, 얻다 이런 말이야. 자, 이것도 얘도 동사에서 왔죠. 여기서 V 표시를 위에 하겠습니다. V 동사에서 왔으니까 뭘 얻어요? old books 고문서, 고문서가 아니라 고서, 그리고 그림, 그리고 다른 works of art 예술품들을 뭐 하는데 획득하는데 얻는데 돈을 다 쓴 거예요. 일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주고 다시 매입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써서 한국의 문화재 구입이라고는 직접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구입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할게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자, 간송 선생님은 considered 여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 이거 오형식이네요. 그렇죠? 목적어 보고 나오겠죠. 이러한 물품들이, 이러한 예술 품목들이 뭐라고? pride, 자부심이라고. 괜찮죠? The nation, 민족의, 국가의 자부심.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믿었습니다. 2번이 되겠죠? 당연히 사명식이니까 목적어 나오겠죠? 자, 이러한 즉 문화재가 되겠죠. 물품은 이러한 문화재가 당연히 여기는 대시 생략됐고요. represented 나타낸다고, 대표한다고. national spirit 우리의 민족어를, 민족혼을 뭐 이런 거야. 괜찮죠? 오케이. 요거 정리해야 될까요? 요거? 아직 첫 페이지죠? 그죠? 자, 이 부분 이제 별표를 일단은 3개 정도만 치도록 할게요. 물론 요것도 별표 한 2개 정도는 됩니다. 이 문장, 구조 구문 자체가 별표 3개 정도 됩니다. 이거는 왜 치냐면 이거 가정법이에요. 과거 완료예요. 왜 과거 완료냐? 일단 주절을 보면은 would, have, pp죠. 그렇죠? 그대로 나왔죠. 그죠? 근데 수동이라서 BPP까지 나온 겁니다. 1번이고요. PP 병렬 혹은 PP 병렬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day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 아이템들이 되겠죠. 우리 문화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without his actions는 if절을 대신하는 게 되겠죠. 해석은 뭐냐면 그의 행동이 없었다면 이 말이야. 자, 이거 잘 보세요. 없다면이 아니에요. 없었다면이죠. 가정법은 이렇게 과거로 해석될 때 과거 완료로 쓰고 현재로 해석될 때 과거로 쓰는 거예요. 과거 완료로 써요. 그리고 형태가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뭐뭇이 없었다면, 명사가 없었다면 이라는 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If it 과거 완료입니다. had not been for 명사 이렇게 써요. 즉 명사가 없었다면이 됩니다. 이게 그냥 학교에 선생님께서 아마 써주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자, 두 번째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거. 이때 if를 생략도 할 수 있어요. 가정법에서는 if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it하고 had가 도치가 돼요. 그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한 개라도 줄이고 싶어서. 그런데 줄였으면 t를 내야 되니까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만 his actions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명사 자리에만. 또 너무 길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저기 있는 without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요거는 뭐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또 but for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오케이. 가정법 각오 완료입니다.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없었다면이 아니라 명사가 없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현재죠. 뜻이. 맞죠? 지금 이분 안 살아 계시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없다면 이 말이죠. 그의 행동을 못 하시는데 당연히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아예 가정 자체가 성립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쓰려면 이렇게 써요. 과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때 had pp를 그냥 과거로만 바꾸면 돼요.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이거 마찬가지로 if 생략 가능하죠? 그러면 이건 뭐로 바뀔 수 있어요? were it not for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런 형태는 낯설잖아요. 한 번에 암기가 잘 안 돼요. 안 익혀져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한 번씩 써보고 또 문제 나오면 한 번 또 눈에 익히고 더불어서 어떤 게 포인트냐면 저 부분 있죠. without his actions. 저런 거 밑줄 쳐놓고 안 되는 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요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요거 나왔어. 요거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뭐라 부르기 때문에 요 부분은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주절 가지고도 문제를 낼 수 있다. 주절은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요? would, have, pp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have, pp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만 뜻이 수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로 나온 것뿐이에요. 괜찮죠? BPP까지 들어온 것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능동 수동을 가지고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냥 여기 destroyed가 나오면 시제 구성은 맞지만 태에서 틀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도 조심하시면 됩니다. 문화재가 무언가를 파괴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파괴되거나 반출되거나 하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안 돼, 너는. 멈춰. 그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화재들이 다 파괴되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건 부사입니다. overseas,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반출되었을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송 선생님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로 가는 거를 막고 그리고 파괴되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정리를 여기까지 한번 해주실까요? 끝났죠? 첫 번째 페이지가 먼저 이제 그림부터 보도록 수묵화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as soon as는 당연히 접속사잖아요. 당연히 표준가를 열면 되겠죠. 이때 in이라고 하는 건 전치사로 보지 마세요. 선생님, in 뒤에 전치사 뒤에 왜 명사가 안 나옵니까? 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부사다. 그러니까 안으로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내가 안으로 어디 안으로? 전시회 안으로, 그렇죠? 전시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건 당연히 뭐 이렇게 주어 서술을 표시를 하면 되겠죠. in까지 같이 묶지 마. 그냥 in은 부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한 게 나왔습니다. I could not help it까지 쭉 가는 거예요. admire까지 쭉 이렇게. 요거는
아주 많이 써보셔야 되는 건데 이것도 별표 3개입니다. 3개짜리. 복습할 때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제가 별표를 치는 겁니다. 오케이. cannot help 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cannot help but이 나와요. 이렇게 그때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여기에서 help가 생략이 가능해요. 여기서도 help가 생략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 두 개는 같은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냐면 동사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없었다 하면 안 되고 왜 can이니까. 그러니까 없었다 하려면은 could를 써야 되겠죠. 동사 할 수밖에 없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but이 없고 help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admiring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admire는 감탄하다죠. 그렇죠? 그럼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가 되겠죠. 뭘 감탄해요? 삼형식, 썸, 몇 개의 잉크와 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수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묵화. 들을 보고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리셨어요? 정선 선생님이 그리셨어요. 누군데요? 동격이죠? 유명한 한국의 미술가. 괜찮죠? 근데 뭐라고도 알려져 있는, 또한 뭐라고도 알려져 있는, as 겸제라고도 알려져 있는. 괜찮죠? 여기까지, 그죠? 호가 겸제겠죠, 그죠? 수묵화. 자, 이 그림들은 were kept. 이건 그냥 삼형식의 수동태입니다. 보관되어져 있었어요. 어디에요? on album, 앨범이에요. 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진 첩 할 때 첩. 앨범이에요. 근데 뭐라고 불리는 앨범? PP입니다. 얘도 PP죠, 당연히. 얘도 당연히 PP입니다. chord. 서술 아니에요. 해악 전신첩이라고 불리는 그림첩, 화첩이라고 하죠. 화첩. 화첩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depict 뭐하다 묘사하고 있어요. 당연히 describe the beautiful scenery 아름다운 광경을요. 뭐의 광경을요? 금강산 마운틴. 나 이거 너무 싫어요, 이거.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금강산 마운틴은 뭐야? 금강 마운틴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이거. 금강산산? 한강, 한 리버가 아니라 한강 리버죠. 한강강? 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어쨌든 뭐. 그것의 풍경과, 즉, 금강산의 풍경과. 이때 it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산을 봤습니다. 금강산의 surrounding areas, 주변 경관, 주변 환경의 풍경, 아름다운 풍경.
넘어갈까요? 즉 정선 선생님은요. 봅시다. 중요한 표현들이 또 있네요. the way. 명사 따로 나와 있을 때는 항상 둥근 가로. 이렇게. 수식, 뿅, 이런 식으로. 당연히 요 사이에는 how가 있었으나 how를 쓰면 안 된다. 왜? the way와 how는 못 쓰니까 같이. 해석은 뭐뭐 하는 방법 하면 됩니다. 뒷문장은 당연히 완전하겠죠. how는 안 되지만 요거는 됩니다. how는 안 되지만 in which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오케이예요. 요거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겸재 선생님이 글인데요. 그렸던 방식 이렇게 되겠죠. 그렸던 방식. 뭘요? 산과 계곡과 산과 강과 계곡을 그리는 방식, 그렸던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어가 당연히 way니까 단수잖아요. 단수잖아요. 그럼 당연히 makes가 되겠죠. 이거 별표죠. 일단은 한 개. 수일치 조심. 그렇죠? 근데 이거 오형식이네요. them 그것들을. them은 뭐예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때 them이 뭐냐면 paintings를 의미합니다. 그림들을. 괜찮아요? 그림들을 그리는 방식이 아니면은 산, 강, 계곡들을 이 두 개 중에 한 개겠네요. 그렇죠? 이 대물 밑줄 쳐놓고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맞춰라라고 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look, 보이게, 이게 보거든요. 이렇게. 동사 원형이잖아요. 근데 얘는 또 동사가 이 형식이니까 보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nviting. 밑에다 표시할게요. 초대하다잖아요. 원래 inviting. 그렇죠? 이건 내용은 무슨 뜻이냐? 매력적인 이란 뜻이에요. 형용사입니다. 여기서. 좀 다른 뜻이죠. attractive 정도로 봐주시겠습니다. 요때는 페인팅, 요거 조금 페인팅이라기보다는 애매한데, 진짜 애매한데. 요거를 그대로 받을 수도 있겠어요. 이 문장 안에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다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얘일 가능성이 있겠다. 요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페인팅을 지웁시다. 요렇게 연결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는 방식 때문에 산과 강과 계곡을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적절하겠어요. 이 문장 안에서. 만약에 페인팅이었으면 these paintings라고 그냥 그대로 썼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조심해야 돼. 주어가요. way입니다. 그렇죠. 목적어가 얘고요. 다르죠.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주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themselves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자. 안 되겠다. 아시겠죠? 자연 풍경을 너무 매력적으로 잘 그린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당연히 동사 원형이겠죠? look은 당연히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별표 하나. look. inviting은 어휘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해놨죠. 나는 충격을 먹었어요. 이렇게. 왜 충격을 먹었냐면 요것 때문에 충격 먹었어요. 박물관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투어 가이드. 이렇게 가이드 분이 뭐해서 말씀하셔서 뭐라고? 대절이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화첩이 was burned 수동태입니다. almost burned 거의 탈 뻔했다고. 그러니까 almost가 붙으면 그가 동사 안 했다는 겁니다. 사실 거의 할 뻔한 거지. 거의 이런 말이죠. 뭐로 요거는 뭐 중요 어휘는 아닌데 알아두면 어쨌든 어휘 이제 뭐 테스트 이런 걸로 나올 테니까 이게 불쏘시개예요. kindling 하면 불쏘시개. 그러니까 장작 같은 게 바로 안 타니까 그 전에 우리가 뭐 종이 같은 거라든지 그죠? 이파리 낙엽 같은 거를 먼저 미리 불 붙여서 지피죠. 그런 불쏘시개로 정선 선생님의 그림이 쓰일 뻔했다는 거. 거의 탈 뻔했다. 가치를 몰라봤던 거죠. 소유한 사람이 그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충격받았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타진 않았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운이 좋게도 요거 연결어 취급을 해줍시다. 그래도 it 그 앨범이라서 앨범 어딘 여기있네. 그지? 단수로 받았죠. 그죠? was rescued 구출되었다. 수동 주의해 주시고요. at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나중에 purchased 구매되었다. 2번 1번 자 PP 병렬이에요. PP 병렬 병렬은 요렇게 두 개 병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was, it was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생략돼 있는 겁니다.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관송 선생님이 구매한 거예요. purchase 구매하다죠. 괜찮나요? 여기다 쓸게요. 매력적으로 그렸음. 됐죠? 불쏘시개로 거의 탈 뻔한.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Knowing that these beautiful paintings. 아이고야. 일단은 knowing인데 컴마가 안 보인다라는 걸로 봐서는 얘가 동명사 주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동사에서 왔으니까 동사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절이 목적으로 나왔어요.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were nearly turned. 거의 뭐로 바뀌다. turn. 바꾸다. were turned. 바뀌다. 뭐로 바뀌다. ashes. turn A to B죠. A를 B로 바꾸다. 그게 수동태니까 A were turned to B니까 A가 B로 바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ashes는 재잖아요. 재. 재로 이것도 nearly도 거의죠. 거의. almost로 당연히 바꿀 수 있겠죠. 거의 탈 뻔해요. 바뀔 뻔 했어요. 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렇게 되겠죠. 아는 것이 made 만들었어. 이제 서술어예요. 주술관계 잘 보시고요. 당연히 서술어예요. 거리가 좀 멀지만 made 돼. 뭐 making, 뭐 to make 이런 거 안 됩니다. made 서술어예요. 과거형. me 외국에서는 오형식 즉 사역 동사입니다. 그래서 feel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근데 또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아까는 look이 나왔었는데 make 뒤에 똑같이 이형식 오감동사가 나왔습니다. 그건 당연히 보호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를 아주 슬프게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흔히 우리가 형용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참 어려워 이 설명하기가 우리가. 자, 이거를 잘 볼게요. 우리가 목적어와
목적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뭔 소리지? 이렇게 할 거예요. 격과 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는 내용입니다. 내용물. 밥이요, 밥. 격은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이 있어야 내용물을 담잖아요. 동의 가능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건 이 목적격을 준다라고 흔히 우리가 하는데 목적격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흔히 타동사 있죠.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잖아요. 타동사 뒤에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는 이미 그릇을 한 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전치사도 전치사 뒤에 명사 강성 오죠. 뒤에 그릇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게 명사가 안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다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라고 하는 게 여기로 들어오면 힘이라는 그릇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 이렇게. 요거를 잘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흔히 요런 겁니다. 요거는 문법 설명 잠시 하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보면 둘 다 도착하다잖아요. 그렇죠. 의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타동사는 사실 의미로 물론 조금은 이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얘도 도착하다고 밑에도 도착하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니까 뒤에 바로 명사가 올 수 있는 그릇이 있어서 명사가 바로 와요. 이런 식으로. 얘는 그릇이 없어요. 명사가 올 수가 없어. 오고 싶은 데에서 목적어가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사죠, 목적어는. 그러니까 명사는 주목보니까. 그러니까 그릇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없으니까 그래서 뒤에 얘는 뭐가 나와요? 그릇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애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시면 돼요. 자, 타동사와 전치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고 거기에 그릇도 제공해 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괜찮죠? 근데 그릇은 못 주는데 목적어를 취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다고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예를 드는데 잘 봐봐요. 이게 상상하다죠? 주어가 상상합니다. 뭐를 상상하냐면 대절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타동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대절이라는 이 그릇이 이렇게 있으니까 대절이 숑 이렇게 들어온 거죠. 맞죠?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도 목적어죠. 근데 얘가 명사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명사는 뒤에 그릇을 못 주죠. 당연히 얘는 명사인데. 근데 내용적으로는 목적어를 취하고 싶어요. 그때 똑같이 대절이 왔다 생각해봐요. 이 대절은 뭐라 그래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대절이죠. 얘는요. 이미지네이션의 동격절 대절이죠. 이미지네이션의 내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격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afraid 아시죠? afraid. 두려운이죠. 두려워하는 이거죠.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를 동사처럼 쓰기 위해서는 앞에는 비동사를 이렇게 넣었죠. 그렇죠? 그럼 두려워하다죠. 근데 얘는 형용사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목적어가 나오고 싶어요. 동의 가능할까요? 근데 얘는 형용사라서 뒤에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항상 얘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다, 전치사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즉, 형용사도 목적어를 뭐 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동의 가능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구조 표시할 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지만 이걸 항상 한 덩어리로 보자라고 얘기했죠. 의미 단위로.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도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요. 이때는 명사가 단일로 나왔을 때 이렇고요. 근데 대절이 나올 때는 그냥 오브 없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 그러면 대절을 두려워하다. 그럼 이걸 뭐라고 표시해야 돼요? afraid의 목적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명사절이다. 뭐에 대해서 고마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어 표시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 실질적인 목적어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상 목적어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O, C 표시하는 거는 형태상 목적어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명사절 표시만 할 겁니다. 그래서 됐어, 명사절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들이 are still around 같이 묶어서 흔히 우리가 be around를 묶어서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 자체가 그냥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around 묶어서 존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워도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쏘대시죠? 목적을 이끄는, 아니, 목적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so that. 그렇죠? in order that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뭐 할 수 있도록 can appreciate, 감상할 수 있도록 그 그림을, 이렇게 되겠죠? 이때 appreciate는 감상하다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닫고 감상할 수 있도록 이 그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끝났나요? 오케이, 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